향이나 맛 자체가 네. 버번 위스키가 미국계 조금 더 와일드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네. 좀 연한 타입의 몰트 쪽을 먼저 드셨다가 네. 그다음 버번으로 이동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리마바디라고 불리는 이제 아이리쉬 싱글 네. 몰트 위스키입니다. 혹시 드실 때 이제 얼음잔도 같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최근에는 그냥 그 니트로 마셔보고 싶어서 혹시 최근에는- 모르니까 제가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뭔가 이 위스키도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다양하게 드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어느 정도 내가 좀 좋아할 만한 원액의 결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누구는 글램피딕을 좀 주로 좋아하고 누구는 맥켈란을 좋아한다 하게 되면은 네. 그 얘기를 드렸을 때 맥켈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맥켈란이나 글램피딕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약간 원액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좀 유사한 걸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안 드셔보신. 그렇게 해 드시면은 네. 조금 더 위스키가 편하게 잘 들어가요. 이게 뭔가 뭐지? 랜덤하게 아무거나 이제 다양하게 드시게 되면은 네. 별로인 것도 먹을 기회도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여전히 초보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완전히 이해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냥 얇은 귀로다가 그냥 사람들이 한테 똑같이 거의 질문 비슷하게 하고 네. 제가 보통 일본 여행 좀 가는데 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를 마셔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블렌디드라 그래서 네. 면세점에서 파는 발렌타인 이하 그런 애들만 그렇죠. 얼음을 잔뜩 넣고 마셔보니까 네.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라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니트로 마셔보자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블렌디드 위스키도 나름대로 도수가 좀 높은 것도 있긴 한데 네. 우리들이 좀 접하기 쉬운 애들 다 40도, 43도 이런 맞아요. 온도이다 보니까 네. 얼음에 따르면 좀 빨리 녹아서 밍밍해지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뭘 먹었는지 사실 그동안 그렇죠.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천천히 한 잔 한 잔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신 지는 얼마나 가게는 되셨어요? 12년 됐어요. 저는 원래는 여기 원래 기존 대표님이랑 오래 근무했던 매니저였는데 약 4년 반 전에 이제 여기를 가져와서 따로 인수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년 반 됐죠.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끝맛이 되게 뭔가 좀 독특하긴 하네요. 그런가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저는 위스키에 대해서 네. 항상 그 앞에 계신 직원분이나 바텐더 분께서 최대한 설명해 주신 거를 네. 그거대로 최대한 받아들여서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나갈 때쯤 항상 취해갖고 기억이 거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표현 그런 거 안 하셔도 사실 저도 위스키 자주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시는 편이에요. 네. 뭐 향 맡고 음미하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여기서 무슨 냄새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게는 먹었을 때 괜찮다, 별로다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근데 별로다라고 하는 애들은 별로인 비슷한 애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피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괜찮냐면은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그 원액이랑 비슷한 다른 거 여러 가지 먹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또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먹었는데 그래도 전게 더 나았던 것 같아. 이것도 괜찮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식사나 이런 거는 다양하게 안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그 품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음. 위스키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불편하지 않는 제품 네. 한으로 여러 개를 드셔보시는 네, 건데. 저는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거죠. 이거 드셨다가 피트 드셨다가 이거 다시 이런 계열로 드시지 마시고 네. 그냥 뭔가 괜찮네 하면은 그날은 딱 그런 비슷한 원액의 결로 가시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저처럼 뭔가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원액 내지는 그 카테고리에서 비슷한 결로 네. 그날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로 추천을 보통 해주시는. 보통은 이제 다 다르시긴 한데 네.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위스키도 어떤 거 되게 묵직한 애들이 있고 어떤 맞아요. 애들 깔끔한 애들 있잖아요. 연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피트라고 해가지고 스모키한 것도 있고 맞아요. 이게 세 가지 타입을 좀 나눠가지고 딱 설명을 드려요. 굳이 첫 잔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세 가지 특징들 중에서 어떤 걸로 하시겠냐 하면은 피트다라고 하면은 피트도 생기고 약한 게 있는데 네. 적당한 걸로 일단 시작하시고 이 괜찮으시면은 그쪽 계열로 쭉 가는 거죠. 맞아요. 지난번에 분이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제일 편해요. 네. 뭔가 여기서 무슨 프루티하고 무슨 뭐 아, 저는 가죽 그건- 뭐 이런 향 나오면 그 몰라요 얘기해요. 그거는 또 그거는 너무 중요한 주관적인 거라서. 네,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보통 하는데 네. 저도 어쨌든 이런 거를 여러 번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보면 뭐 제가 그동안 경험이 짧아서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오셔서 약간 뭐 여러 명이 같이 오니까 그 중에 가장 최고참으로 보이는 분이 그냥 모르겠고 비싼 거를 시키시는 것도 많이 보고 네. 어떤 분은 되게 뭔가 딱 그날 계획형이라 그러죠. 딱 타이트하게 딱 오늘 뭐 딱 드시고 가시는 분도 보고 이래서 다양한 군상을 제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한 병 시켜놓고 주구장창 그것만 먹는 파입니다. 저는. 저 같은 진짜요? 경우는요. 근데 그게 네. 되게 편하고 네, 또 이제 혼자서 그렇게 못 먹으니까 다 같이 이제 맞아요. 3-4명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마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 개 무난무난한 거 시켜두고 그냥 소주 대신에 먹는다는 느낌처럼 혼자 술 마실 때는 한 주량이 저도 센 건 아니라 4-5잔 정도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이 바에 가면. 네. 혼자서 먹을 때는 좀 다양하게 좀 먹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12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벌써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12년 전이면 판교가 한창 아니다. 근데 현대백화점이 그때는 없었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생기고 그 다음 해 현대백화점이 생겼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벌판이었죠. 맞아요. 그러고 여기 엄청 좋아져.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낮 시간대를 제외한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쫙 빠지는. 근데 교통도 편하고. 이게 약간 여기 이제 IT 특화긴 한데 아무튼 기업체가 모여 있는데 약간 성격이 이쪽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취향 자체가 저는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네. IT 쪽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술을 되게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방금 얘기한 데서 안 빠지고 10시까지는 거기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쪽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쪽이 뭔가 꽉 차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주종이 다 소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제가 몸이 그쪽은 안 맞아서 그리고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 죽겠는 사람도요. 월화수목 금을 만나고 뭐 가끔 골프 치고 이러면 6일을 막 주에 6일을 만나잖아요. 네. 좋아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만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나이를 먹으면 네. 이제 육아 얘기를 하거나 일 얘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남자들은 골프 얘기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세 개가 다 이제 너무 오래된 분들하고는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뭐 고인물들끼리 이제 네, 이제 재미가 없어요. 네. 돌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아하. 네. 그렇구나. 네, 저희 같은 직장인들한테 초보 이런 위스키 입문자들한테는 무조건 뭔가 누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네.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블렌디드에서 발렌타인 한 21년 정도 아니면 로얄 살루트 정도 누군가가 이걸 들고 와서 네. 음식점에 가져가서 얘기를 하고 콜키지로, 네. 콜키지를 하고 얼음 저희 많이 주세요 이러고 막 넣어가면서 그냥 그거를 뭔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주 대용으로 딱, 네. 그냥 딱 먹고 기분 좋게 취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이 좋아서 술 공부도 하시고 많이 마셔보시는 분들은 이제 와인 쪽으로 더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40대인데 이제 제 나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싱글몰트나 이쪽으로 이제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저희 짤없이 그냥 다 소주 고깃집에 가서 소주, 횟집에 가서 소주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마시고 있을 텐데 좀 싫은 거죠. 좀 지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영역 다른 분들인데 어차피 그런 현업을 우리 선생님처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제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여쭤보죠. 보통
보통 많이 여쭤보곤 하는데 이게 요새는 제 재미 같은 거라서 아. 약간 그런 느낌 많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한번 드셔보시고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좀 드셔보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뱅크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 일단은 스프링뱅크가 네. 증류소 되게 작아요. 네. 그 어디야 될까 스코틀랜드 약간 남서쪽에 그러니까 작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증류소가 3개인가 4개인가 남은 되게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일단은 스프링뱅크가 생산량이 되게 적어요. 일단은 생산량이 적은데 이 갑자기 뜨게 된 거는 갑자기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너무 네. 띄워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원액을 되게 잘 만드는 애들이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은 케이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케이스 제작에 사용한 비용을 차라리 원액을 더 맛있게 만든 비용을 쓴다 막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네. 원액이 좀 진심인 애들도 많이 좀 표현이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사재기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드셔보시면은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기도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유난 떨 정도는 아닌 것 음. 같아요. 저것도 그냥 어쨌든 위스키 제 쪽이긴 하고. 위스키인데 네. 제가 아마 저 빨간색 마크가 집에 12라고 적힌 게 저번에 타이페이 가서 그 원래 우리나라 분들이 타이페이 여행을 가시면 대만이 네. 그 주류세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2병을 사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마자키 12년하고 저거를 사온 다음에 야마자키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진을 하고 네. 저게 남았는데 걔를 저 혼자 뜯어서 먹기에는 뭔가 약간 아직 명분이 부족해서 집에 그냥 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거 그냥 괜찮습니다.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12년이요. 근데 저것도 언제 출시된 제품이냐에 따라서 좀 알코올 도수도 다르고 원액도 좀 다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스프링뱅크도 저 좀 놀랬죠. 아니 왜 이렇게 이걸 찾는 사람이 많은 거야 했었다. 예전에 드시라고 해도 안 드셨거든요. 그냥 이게 너무 오래 살고 볼 일이.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좀 뭔가 위스키가 좀 더 이제 그 잘 다루는 어떤 이제 누군가가 스프링뱅크의 굉장히 최고의 위스키 증류소다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가격 프리미엄이 좀 말도 안 되게 붙기는 했죠. 네. 그리고 일단은 증류소 자체가 또 작다 보니까 생산량도 적고 이게 한국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한국도 되게 적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수입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리커샵에다가는 따로 내진 않아요. 아, 업장으로만 그 뿌리거든요. 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찾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고 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웃돈 주고 산다라기보다는 업주 입장에서는 약간 끼어 팔기 같은 걸 하는 거죠. 다른 제품, 비인기 제품의 그 수입사의 제품을 좀 사놓으면은 건식적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스프링뱅크 배정이 되는 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야마자키도 비슷한 게. 야마자키 그렇게 귀하다고 해서 마셔보긴 했는데 야마자키는 이제는 그냥 뭐 구하기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맥켈란도 좀 심하게 좀 그런 걸 했었었고. 네. 결국은 가격이 엄청 오른 이유는 그냥 내가 편하게 사고 싶은데 편하게 살 수 있는 루트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웃돈이라도 주고 그렇게라도 먹어야겠다라는 분들이 네. 이 기본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싼 것도 네. 예를 들면은 스프링뱅크 이제 10년이 네. 사실은 도매가로 이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 거잖아요. 저희들 받을 때 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12만, 13만 조금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업장에서 판매하게 되면 밭으로 나왔을 때 한 30만 원 초반, 중반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판매가 되는 게 적합한 가격인데 네. 스프링뱅크 10년이 엄청 비싸게 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걸 배정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리커샵에서 34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게 녹아 있는 거네요. 그럼? 근데 거기다가 마진을 매겨버리니까 스프링뱅크 10년에 어떤 데서 밭으로 막 7, 80만 원 팔고 있는 거죠. 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위의 제품도 굉장히 비싸져 버린 네.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죠. 어떤 말씀이신지 네. 알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게 보통 맛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맞고,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애들은 사실은 설명을 일단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네. 그래도 마시지 못하겠지 하고 보통 결론을 내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오면은 저보다 훨씬
지식이 방대하시고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내 앞에 계신 분이 뭘 제일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그 희소성에 관계없이 뭐가 제일 좋았거나 이런 걸 보통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저걸 여쭤본 거죠. 자, 그냥 드시면은 그냥 괜찮은 술이다. 10년 깔끔하고 15년은 와인 보통의 신흥 숙성된 타입이라서 네. 저기 있는 기본 10년, 15년, 18년 중에서는 가장 묵직한 편이에요. 18년은 약간 균형감, 네. 15년보다 좀 더 연한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향이나 이런 다채로운 스무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밸런스 장소를 보고 있어서 뭔가 10년, 15년, 18년 위로 올라가서 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제가 정말 몰랐었는데 12년 저는 처음에 숙성을 많이 한 게 더 맛이 강할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반대였다. 아,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많이 여쭤보고 다니죠. 잘 모르니까. 이게 숙성 연수는 딱 그 숫자만큼 숙성이 돼서 병입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좀 섞여져서 나오거든요. 이 섞여진 애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원액의 연수를 저렇게 표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12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게 가격이 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색깔 되게 진하고요. 그런 애들은 아마 좀 고숙성 원액이 좀 주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뭔가 이제 저숙성에서는 이게 날카로운 알코올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균형감이나 뒷맛에 나오는 킥 같은 네. 그런 걸 밸런스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굳이 연수로 표기해야 되면은 네. 그 제일 낮은 애를 써야 되긴 하죠. 그래서 안 써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예. 이름, 예를 들면 뭐 글렌모렌지의 뭐 시그넷이라는 제품도 있고 연수는 안 적혀져 있거든요. 네. 존이어과 블루도 연수가 안 적혀져 있고 네네. 그냥 한 20년급이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예를 들면 30년짜리 원액에 12년짜리 원액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12년을 표기를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보통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찾는 위스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딱 와서 그냥 정말 뭐 그동안 보시면서 되게 많은 군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 발베니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어요. 역시 발베니 네. 12년 무적이구나. 있어요. 그러면 네. 무난무난하니까 무적이구나. 네. 메뉴판도 없고 해서 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무난무난했던 거를 그냥 요청을 해주세요. 근데 그걸 잘 안 고르시면은 제가 뭐 발베니보다는 조금 더 바디감이 무거운 뭐 글렌 알라키라는 애들도 있고 네, 글렌알라키 먹어본 적 있어요. 또 아니면 좀 발베니랑 비슷하긴 한데 좀 가벼운 좀 살짝 무게감이 가벼워 보이고 아벨라 뭐 12년이라는 저거 마셔봤습니다. 이런 것도 드리면서 네. 아 내가 좀 좋아할 만한 게 따로 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런 식으로 네네. 주문을 해요. 근데 딱 언급하신 그쪽에서 그냥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선택권을 넘기면 그날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마시게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어찌됐든 바에 오는 건 되게 좋아해서 네, 여러 가지로 그냥 오고 있는데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을 가면 보통 바를 가고요. 네.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아란 처음 마셔보고 그 다음부터는 방금 언급하신 것 중에 제가 안 마셔본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마셔보고 정말 무난한 거에서부터 최근에는 어쨌든 제가 이 영역의 바깥에 있거나 조금 독특한 걸 마셔봐야 제가 구분이 이제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요새는 그냥 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뭐 한 잔, 두 잔 늘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엄청 막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다루고 있던 건 아니어가지고 네. 먹다 보니까 괜찮았고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어요 위스키를. 네. 나무 냄새 나고 센 거 대체 왜 먹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먹다 보니 네. 저는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누군가가 A라는 술을 좋아하신다 하는데 다른 술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못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 경력이 그래요? 낮았을 때. 네. 그래서 그때 좀 연구를 좀 해봤죠. 어떤 술을 조금 권유해드리면은 그 괜찮으실까 뭐 이런 고민들. 그렇다 네. 보니 테이스팅하고 하면서 네. 냄새 맡다 보면은 아까 막 먹어봤던 거랑 비슷한데 앞에다 비교 시음하고 네. 그 비슷했던 느낌이 왜 비슷했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거를 얘보다 뭔가 좀 더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한번 드려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참 네. 깔리는 거죠. 네. 근데 저보다는 훨씬 많이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니까 보통은 오면 그냥 저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는 모르면 올라옵니다.
그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 손님들이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라벨을 제가 한 마리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아, 이게 생각보다 라벨을 보면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밀크앤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이스라엘도 싱글 몰트를 만드나요? 아, 네. 보면은 네. EX 알바 캐스크라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EX 알바 캐스크가 뭔 뜻이에요? 하는데 잠깐만 알바 캐스크가 뭐지라고 했던 거였죠. 그때 당시에 검색해도 안 나왔어요. 챗GPT도 아 몰랐어요. 이거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입사를 알고 보니까 그냥 버번 캐스크더라고요. 이 버번 위스키가 숙성되었던 그 빈 오크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숙성한 건데 여전히 왜 그걸 왜 알바 캐스크라고 하면 버번 캐스크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네. 자기네들 잘 모르겠대요. 제 말도 그 말인데.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렇구나. 네. 와 근데 이건 나중에 며칠 지나서 이걸 들었는데 설명하라 그래도 까먹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법원이라고요? 그래서 색깔이나 맛을 봤을 때 절대 이 와인 오크통이 숙성된 맛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EX라는 게 전에 썼던 오크통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맛을 네. 보니까 뭐 알바가 뭔 뜻인지 여전히 모르긴 하겠지만 스피릿이 숙성이 되었던 걸 썼던 거구나. 버번 캐스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신기하다. 저는 아까 가져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싱글 몰트 만든다는 게 더 뭔가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이제 신생 증류소죠. 몇 년 안 됐죠. 나오게 된 네. 한 4년, 5년, 6년 정도 됐을걸요. 설립자가요.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스키 증류소나 아니 하여간 그런 풍토라 그러죠. 그런 기후나 이런 게 다 고려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원래 유명한 거고, 네. 그 뭐지? 원래 지금 니카하고 산토리 이쪽도 원래 그쪽의 기후를 최대한 맞춰서 일본에서 그나마 기후나 그런 조건이 비슷한 대로 증류소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니카 증류소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증류 기술 배워서 온 사람이라서. 맞아요. 네. 처음엔 산토리 쪽에 함께 했는데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자기만의 증류소를 맞아요. 설립을 한 거죠. 갑자기 대만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좀 척박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부드럽게 원액을 뽑아내지 못하고 네. 되게 좀 바디감이 묵직하고 쪼린 듯한 그런 원액이 맛있는 거 같죠. 이스라엘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추구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밀크앤허니라고 해서 네. 약간 스무스하면서도 달콤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 보통 이제 도수가 높을수록 혀에서 단맛 같은 게 잘 느껴지다 보니까 네. 그걸 모티브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되게 알코올이 되게 날카로워 있어요. 야한 같은 느낌처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사장님은 카발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발란이요? 카발란은 사실 자주 즐겨 먹지는 않고요. 이게 그냥 솔직한 좀 평을 이제 여쭙습니다. 과해서 맛있긴 한데 예. 맛있긴 한데 그것만 같이 못 먹겠어요. 좀 좀 물려요. 좀 달아가지고 저는. 게를 니트로 먹으라면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드신가요? 도수가 높아가지고. 도수가 높은 놈일 텐데 한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렇죠. 50년 또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도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먹기가 그냥 편하게 먹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 도수 캐스크 스타일스 느낌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자극에 대한 불편함은 없긴 한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맛이 혀에서 잘 느껴지잖아요. 네. 달아요 이렇게. 달아서 좀 질려요 이게.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죠, 이거 취향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발란을 먹게 되면은 이 솔리스트 계열 쪽은 한 2잔 정도만 먹고 잘 안 마시는 편입니다. 저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마셔봤어요. 2잔 정도가 적당하지 솔리스트. 의외로 대만이 그쪽에 약간 진심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카발라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싱글 캐스크라고 해서 한 오크통에는 원액을 쓰이는 애들이거든요. 쟤네들이요. 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빈티지 제품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싱글 캐스크가 카발라는 그게 거의 기본 제품처럼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병입한 날짜마다 들어간 원액의 맛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알코올 도수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고 가끔 가다가 뭐 1, 2년 정도 지난 후에 새로 이제 병입된 날짜 확인하고 먹게 되면 전 거보다는 좀 연해진다든지 진해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었어가지고. 경험이 다양하셔갖고 그게 우린 그쵸. 우린 아직까지 이건 카발란이 아니고 그렇게 먹은 거밖에 없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사실 즐긴다기보다는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 특히 유독 카발란 같은 경우는 그 병입된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네. 하기. 여기 있거든요. 비노바리크. 이 캐스크 넘버부터 해가지고 네. 여기 표기가 된 게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4일이잖아요. 이때 병입이 된 거예요, 얘는요. 네. 그리고 그 병입된 그 한 오크통에서 총 146병이 나왔고 이게 64번째로 병입된 그런 제품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프리미엄한 제품군으로 많이 분류가 되죠, 싱글 캐스크가. 아 그게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빈티지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다른 애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생산과 지속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서 시스템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섞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싱글 캐스크는 안 섞고 그냥 오크통에 그냥 바로 병입해 버리는 거예요. 아. 웬만하면 최대한 사람 손 안 닿게끔. 네. 얘네들은 이 고기 기본 형태로 나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는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솔리스트라고 적혀져 있는 애들만요. 다른 네. 카발라는 그냥 무난무난한 애들.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얘랑 녹색병이랑 딱 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 녹색이요? 네. 녹색은 아마 그 포토와인 오크통에 숙성된 제품일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비노 바리크란 말이 와인 오크통이라는 뜻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와인 오크통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쪼개가지고 한 오크통을 퓨전 형태로 재조립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인도에서 암무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라인업이 있는데 그 제품의 원액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버번 위스키가 숙성된 오크통에다가 1차 숙성해놓고 네. 이제 피니쉬를 하는데 세 가지 오크통을 썼대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오크통이 뭐 1번 오크통에도 옮겨담고 2번에 옮겨담고 3번에 옮겨담고 한 게 아니라 그 세 오크통을 다 쪼갠대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하나의 오크통으로 새로 재조립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오크통을 해서 마치 한 오크통에 세 가지 맛이 나게끔. 속된 말로 섞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조립인 거니까. 원액이 섞인 건 아니어가지고 아. 어쨌든 이 내부 나무통 안에 있는 내부가 어쨌든 그 와인의 향이나 맛이 좀 담기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이제 약간 짬뽕 시킨 거죠. 네. 향이나 맛을. 근데 그게 좀 실험적인 거라서 네.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아마 이 비노바리크도 그런 형태로 만든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죠. 네. 거의 계속 문외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문외한은 이게 제일 유명하대. 맞아요. 이게 카발라는 네. 알려지게 했죠. 그런 것 같아요.